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11페이지고요.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421페이지고요. 프로그램은 2105예요. 몇이요? 2105. 그래서 2105로 가셔서 421페이지. 우리는 문제 몇 번만 하는 거라고요? 5번만. 일단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1번, 2번, 3번에 자동인지 수동인지 일명 자수라고 합니다. 저는 자수 적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1번은 임차료니까 수동이에요. 뭐요? 수동. 2번은 단기매매증권이니까 얘도 수동이에요. 3번은 기말이죠. 기말이니까 얘는 뭐예요? 자동입니다. 1번하고 2번, 2분 드릴 테니까 분개해보세요. 모르겠으면 비워두세요. 수동 결사는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말 현재 12월에 발생한 사무실 임차료는 90만 원이며 1월 5일 날 준대요. 몇 월 며칠이요? 1월 5일. 그러면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 그래서 안 줬네. 그러면은 안 준 거 뭐라 그러냐면 미지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 때 쓰는 건 미지급 뭐요? 비용. 얼마 안 줬다고요? 90.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문 읽고 안 줬네. 그러면 안 줬으니까 미지급이야. 그러면 결산 때에는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차변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사무실 임차료죠. 네, 뭐 임차료요?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면은 몇 번대예요? 800번대예요. 몇 번대요? 800번대. 그 다음에 임차료 얼마요? 90.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거 갈 건데요. 두 번째 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 보시면 1,500만 원이 1,600 된 거예요. 얼마가 얼마 됐다고요? 1,500만 원이 1,600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올랐죠? 100만 원 올랐죠. 얼마 올랐어요? 100만 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증가했다? 1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할 때 금액 맞추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평가.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익이라 그래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그래서 요거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가 하시라고요?
12월 31일.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확인을 하세요. 여기 이하나 공 몇이요? 5. 그러고 보니 회사명을 안 적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하나 공호 이래전자. 무슨 전자요? 이래전자. 그래서 여기 이하나 공호 이래전자 맞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전표에다 입력한다고요? 수동은 일반 전표. 그래서 일반 전표 누르시고 몇 월에서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임차료인데 800번대 800번대 지급 임차료라고 되어 있죠?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800번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옛날엔 지급 임차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뭐야? 비용. 그래서 미지급 비용 90.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넣으러 가셔야 돼요. 여기 있죠. 결산 자료 입력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 3번 문제 있으시죠? 1분 드릴 테니까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까지 누르세요? 전표 추가까지 누르세요.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기말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기말 원재료에 얼마 넣으세요? 1350 넣고 밑으로 쭉 가면은 기말 제공품 있죠. 기말 제공품 얼마요? 16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 제품 얼마예요? 2350.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이제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게 11페이지니까 요번에는 13페이지 피시고요. 또 이래. 잠시만요. 짜짜짜짜 인터넷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갖고 오늘따라 요번에는 몇 페이지요? 13페이지. 그 다음에 유인물로 하시는 분들은 428페이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하나 몇이요?
06. 그래서 이하나 06 바꾸시고 성남 상사. 무슨 상사요? 성남 상사. 일단 30초 드릴 테니까요. 1번, 2번, 3번 저거 먼저 하세요. 뭐 먼저 하세요? 자수 먼저. 그다음에 앞에 보세요. 일단은 1번은 수동이고요. 2번은 자동이고 3번도 자동이에요. 그래서 자동 결산 한 번 더 적어 드리면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다음에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1번 어렵습니다.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2번, 3번 무조건 맞춰야 돼요. 왜냐면 1번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1번 먼저 분개해 보십시오. 1분 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은 이거를 이해하셔야 맞출 수가 있어요. 비용은 발생주의예요. 무슨 주의요?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예요. 무슨 주의요? 실현주의. 말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올해 거는 언제 처리한다? 올해 처리한다. 그 다음에 내년 건 언제 처리해요? 내년에 처리한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하고 내년에 거는 내년에 처리한다. 그래서 1월 20일 거는 내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줄 게 얼마 있어요? 300 있어요.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위에 보면 2010 몇 년도라고 써 있어요? 7년도라고 써 있어요. 근데 거기 지문에는 2018년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거다, 내년 거다, 내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올해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220이에요. 그러면 300을 처리해야 돼요? 80을 처리해야 돼요? 220을 처리해야 돼요? 220만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언제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올해 것만. 그래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주기는 줄 건데 내년에 줄 겁니다.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준 거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주는 이자를 뭐라 그러죠? 예,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얼마요? 220. 그 다음에 220을 주기는 줄 건데 올해 줄 거다, 내년에 줄 거다, 내년에 줄 거다. 그래서 얼마요? 220. 참고로 이렇게 나오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은 무조건 셋 중에 하나예요. 300 아니면 220 아니면 80.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같아요, 달라요?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하시고 이제 입력하러 가야죠.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무슨 비용이요? 이자 비용 220. 그 다음에 대변에 주기는 줄 건데 내년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준 거다 안 준 거다? 안 준 거다. 미지급 비용 얼마요? 220.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고 이제 수동 끝났으니까 뭐 넣으러 가요? 자동 넣으러 가요. 자동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무슨 자료 입력이요? 결산 자료 입력.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거기 두 개 있으시죠? 입력하세요. 그리고 못 찾겠으면 뭐를 이용하시라고요? 컨트롤 F 한번 해보세요. 3분 후에 맞출게요. 자, 1번은 그 2번은 대손이죠. 대손은 여기 가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삼각이요? 대손 삼각 가서 누르시고 몇 프로 확인하세요? 1%꼭 확인하고 외상 매출금하고 뭐래요? 받으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는 스페이스바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이렇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3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 F. 그 다음에 거기 무슨 비라고 써 있어요? 개발비라고 써 있죠? 그러면 뭐라고 치세요? 개발비라고 치세요. 그럼 개발비로 가요. 그 다음에 개발비 얼마래요? 300이래요. 얼마요? 300. 그 다음에 특허권 얼마예요? 200. 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대로 나가면 빵점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전표 추가를 꼭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누르시고 얘 누르시면은 요 위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나오시죠? 그다음에 마무리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 게 13페이지면 15페이지 그 다음에 유인물로 하시는 분들은 435페이지고요. 2107 코원전자인데 지금부터는 그냥 통으로 6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하고 수동해서 자동 입력하시고 수동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07 코원전자 그 다음에 유인물 받으신 분들은 435페이지 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15페이지 여시면 됩니다. 2107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1번 당사는 이자 비용 선지급 시 전부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후 기말결산 시 차기분은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0월 17일. 이거 어려워요. 일단 1번은 수동이고 2번도 수동이고 3번만 자동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날짜 주면은 꼭 그 날짜 가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힌트예요. 뭐라고요? 힌트. 그래서 지문 안에 날짜 나오시면은 날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07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예, 10월 17일 치시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얼마 있어요? 850 있어요. 얼마 있어요? 850. 그럼 이제 이걸 또 이해해야 돼요. 850 중에 400만 원은 올해 거래요. 단기에 속하는 거. 단기께 얼마래요? 400이래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400이 올해 거면 내년 건 얼마예요? 450이에요.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거 먼저 뭐 했다? 줬다. 그래서 먼저 줬다. 무슨 비용? 성급 비용. 얼마 먼저 줬다고요? 45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450 먼저 줬는데 뭘 먼저 줬죠? 이자 먼저 줬죠. 뭐 먼저 줬어요? 이자. 우리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2번 보시면은요. 2016년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억 원, 만기 2018년 4월 30일이 있다. 동차입금은 만기에 상환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7년도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면 1년 넘게 남았어요? 1년 이내 남았어요? 1년 이내 남은 거예요.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래서 1년 넘던 게 1년 이내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유동성 장기 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차변의 장기 차입금 1억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1년 넘던 게 1년 이내 되면 뭘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 부채. 얼마요? 1억. 여기도 무슨 은행? 우리은행.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요거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 넣는다고요? 12월 31일.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서 차변의 성급 비용 아까 얼마였어요? 450.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비용 450. 차변의 장기 차입금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얼마였어요? 1억.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 부채. 여기도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변 대변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자동이죠. 자동은 여기 가서 하면 된다 그랬어요. 무슨 자료 입력이요? 결산 자료 입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수동보다는 자동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수동은 계속 하셔야 돼요. 수동 어려워요. 어. 그래서 기말 원재료 얼마예요? 800. 그래서 1, 2, 3번 중에 3번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3번이라도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얼마예요? 1200. 기말 제품 얼마예요? 2400.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꼭 눌러주시고. 요 3번은 제일 좋은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17페이지,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442페이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하나08 세화산업.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실 겁니다. 세화산업 한번 입력해 보세요. 47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다음 거 진행할 겁니다. 일단 이거 먼저 해야죠. 뭐 먼저 해야 되냐면은요, 1번은 수동이죠, 2번 자동, 3번 자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보시면은요,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예금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기예금. 그래서 정기예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금이죠. 우리 예금 왜 하죠? 뭐 받으려고? 뭐 받아요? 예금에다 예금하면 이자 받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써 있잖아요. 당기분 경과 이자를 뭐하다? 인식하다. 그래서 보시면 예금 금액 얼마예요? 1억이에요. 얼마예요? 1억. 그 다음에 곱하기 몇 프로요? 1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게 좀 중요해요. 뭐가 좀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 2017년이죠. 몇 년도요? 2017년.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2014년 4월 1일부터 2018년 몇 월 며칠까지요? 3월 31일. 그러면 우린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럼 2017년은 2014년하고 2018년 사이에 1년이 다 들어가죠.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건 여기 보시면 몇 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2017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요? 2017. 근데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며칠까지요? 31일까지. 그러면 2017년도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1년은 몇 달이죠? 12달이죠. 그래서 12분의 10이에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 12인지. 요번에는 1년치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2분의 몇이요? 12. 그 다음에 계산은 요렇게로 하는 겁니다. 1억 곱하기 10% 하면은 얼마 나와요? 100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실게, 지금 거기 내용에 보시면 이자 받았다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 받는 거 뭐라 그래요? 받을 거 미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미수. 그래서 미수 수익 1000만원. 그 다음에 뭐 받아야 된다고요? 이자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이자. 우리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래서 얼마요? 1000만원.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가셔서 12월 31일 차변에 미수 수익 1000, 대변에 이자 수익 1000. 어떻게 1000만원 나왔는지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자동인데 2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무슨 부채요? 충당부채. 그래서 충당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 나오면은요. 충당 나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충법이라 그래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산부 보시면 3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준비된 건 얼마밖에 없어요? 2,500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 부족해요? 500. 그 다음에 관리부는 5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준비한 건 얼마밖에 없어요? 3,900. 그럼 얼마 부족해요? 1,100.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 눌러주시고요. 결산 자료 입력 누르시고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500번대죠. 5는 생산이에요, 관리예요? 생산이에요. 그래서 생산에 얼마예요? 500. 500 아까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00 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또 쭉 내리시거나 컨트롤 F로 하시면 또 똑같이 생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1,100.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 가서 얼마요? 5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가서 얼마요? 700. 기말 제품 가서 1200. 다 끝났으면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2번, 3번은 조금만 연습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원래 수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동은 계속 공부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다음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